안녕하세요. 보험을 뜯어보고 쓸모 있는 것만 남기는 시간, 보험 언박싱 김영건 팀장입니다. 여러분, 실손보험 거의 다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죠? 갑자기 큰 비용이 생길까봐 일단 실비는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준비하신 분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장치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손 하나가 아니라 그 위에 덧붙여진 특약들입니다. 보험증권을 열어보면 실손은 있는데 그 옆에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특약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특약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보험일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특약이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올라가는데 정작 실제로 받을 가능성이 낮거나 실손과 겹치는 영역이 많아서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매달 10만 원 넘게 내고 있는데 구성만 정리하면 5만 원대에서도 충분히 핵심 대비가 되는 분들 현장에서 정말 자주 봅니다. 보험은 투자처럼 수익을 내는 상품이 아니라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생활비, 즉 소비 지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돈을 낼 거면 덜 세고 더 정확하게 받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실손보험이 이미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은 효율 낮은 특약 5가지를 하나씩 언박싱 해드릴게요. 영상 보시면서 나도 이거 붙어있는데 이건 내가 왜 넣었지? 이런 포인트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약을 빼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무조건 삭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손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중복되는 특약, 확률이 낮은 특약, 조건이 까다로운 특약을 구분해서 돈이 새는 구간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영상 보시면서 증권에 있는 특약 이름이 익숙하든 낯설든 상관없이 이 특약이 실손과 겹치나? 이건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 이 2가지만 체크해보세요. 그것만 해도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2번 일당 특약입니다. 2번 하루 하면 3만원, 5만원 지급. 듣기에는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 특약은 느낌이 아니라 숫자로 보면 결론이 빨리 나옵니다.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입원 일수는 약 2.7일 수준입니다. 10년이면 대략 잡아 27일, 50년으로 길게 잡아도 130일 안팎이죠.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하루 입원 시 3만 원을 보장받는 입원 일당의 월 16,293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총 납입 보험료는 약 391만 원입니다. 391만 원을 낸 만큼 받으려면 3만 원 기준으로 130일 이상은 입원을 해야 그나마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30일 이상 입원하시는 분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젊고 건강한 시기엔 더더욱 그렇죠. 같은 돈을 쓰더라도 방향을 바꾸면 효율이 확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암진단비 1천만 원을 20년 납으로 구성하면 월 11,690원 수준에서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구조라 지급 가능성 자체가 다릅니다. 보험료 차이도 크지 않은데 체감 효율은 훨씬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손보험이 입원 치료비를 기본적으로 폭넓게 보장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급여든 비급여든 약관상 한도 내에서 치료비가 보전되고 한도는 매년 다시 복원되는 구조입니다. 즉 올해 한도를 다 써도 내년에는 다시 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입원 일당은 입원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실제 진료는 외래로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같은 치료라도 입원 대신 통원으로 진행하면 입원 일당은 한 푼도 못 받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체감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입원 일당은 실손이 있는 분들에겐 겹치는 비용을 또 내는 형태가 되기 쉽고 시간이 갈수록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암 입원 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암 치료는 암 종류와 치료 방식에 따라 입원 형태가 달라집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아웃컴스 북에서도 수술 후 평균 입원 기간이 약 6.89일,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입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는 보통 주 5회 외래 통원으로 시행되는 형태가 많고 항암 치료 역시 입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외래에서 시행되는 경우도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입원 일당은 암 치료는 무조건 장기 입원처럼 단정해서 기대하기보다는 실제 치료 패턴인 단기 입원과 외래 치료와 담보 조건을 같이 놓고 보험료 대비 체감 효용을 점검하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실손으로 커버 가능한 영역에 입원 일당을 겹쳐 올리는 건 받을 확률이 낮은 보장에 매달 돈을 계속 내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입원 일당을 유지할지 말지는 진단비나 치료비 같은 핵심 대비와 함께 우선순위로 재정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암수술비 특약입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치료 트렌드입니다. 암 치료는 더 이상 수술만으로 끝나는 시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진단 후 곧바로 약물치료, 방사선치료, 표적, 면역치료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고 수술을 하지 않은 방향으로 치료가 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표준 치료가 수술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암이라도 병기, 위치,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이 먼저가 아니라 약물, 방사선 치료가 우선이 되기도 하고 수술을 하지 않는 치료 전략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산병원 암병원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암수술 건수보다 항암, 방사선 치료 건수가 훨씬 많게 집계되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즉, 같은 암이어도 수술이 중심이 아니라 치료가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수술비 특약은 이름 그대로 수술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됩니다. 진단만 받았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실제로는 암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을 안 하면 이 특약에서는 아무런 지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도 한번 비교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암 진단비 1천만 원이 월 11,690원 정도라면 암 수술비 1천만 원이 월 11,790원 수준으로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보장과 수술까지 해야 지급되는 보장이 보험료가 비슷하다면 효율은 어디가 더 높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진단비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술을 받게 되더라도 실손보험에서는 세대별 약관에 따라 수술 관련 비용이 대부분 보전됩니다. 예를 들어 암 수술비가 1천만 원 나왔다고 가정하면 1세대 실손은 전액 100% 보장, 2세대에서 3세대는 약 900만 원 수준, 4세대에서는 약 800만 원 정도가 보전되는 구조입니다. 즉, 세대에 따라 자기 부담률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실손이 수술비 대부분을 커버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암 수술비 특약은 실손과 중복되는 구간이 많고 보험료 대비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암 수술비를 무작정 붙이시기보다 그 보험료를 암 진단비나 암 치료비 쪽으로 돌려서 실제 받을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설계하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보험은 있어 보이는 특약보다 받을 가능성이 높은 보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망보험금 특약입니다. 사망 시 1억, 이런 문구 솔직히 한 번쯤은 혹합니다. 그런데 이 특약은 보장 금액보다 조건을 먼저 봐야 하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시 1억 원을 받은 특약에 가입했고 월 53,400원을 2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납입액은 약 1,281만 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1,281만 원 내고 1억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급 조건입니다. 사망보험금 특약은 상품 구조에 따라 특정 연령 이전 사망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80세 이전 사망이 조건이라면 81세 이후 사망 시에는 기대했던 보장이 특약 취지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언제 필요하냐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녀가 아직 초등학생이고 맞벌이가 아니라 한 사람 소득으로 가게가 굴러가는 집이라면 사망보장은 생활비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성인이 됐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충분히 안정적이라면 같은 금액의 사망보장을 끝까지 끌고 갈 필요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가장 필요한 시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고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 즉 가족의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를 책임져야 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1급 기준 정기보험 예시입니다. 보시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상해 사망이든 질병 사망이든 구분 없이 사망 시 1억 원 보장입니다. 30세 기준으로 20년 납 20년 만기 정기보험을 보면 남성은 월 12,400원, 여성은 월 1,200원 수준입니다. 40세로 올라가도 같은 조건에서 남성은 월 29,600원, 여성은 월 15,800원 정도로 1억 원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표가 보여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사망보장은 종신처럼 평생 끌고 가는 구조가 아니라 가장 위험한 시기만 딱 정해서 가져가도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그 시기가 지나 자녀가 자립하고 가계 구조가 안정되면 사망보장은 같은 크기로 유지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종신 형태로 길게 가져가기보다 정기납 보험이나 기간형으로 필요한 기간에만 집중해서 가져가는 방식이 보험료 대비 훨씬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된 보험료는 연금, 저축, 진단비 보강처럼 지금 내 삶에 더 직접적으로 필요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가계 전체로 보면 훨씬 전략적인 선택이 됩니다. 보험은 무조건 오래 가져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의 생애 주기와 내 소득 구조에 맞춰 필요할 때 집중해서 설계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지금 내 사망보험금 특약이 정말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방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수술비 특약입니다. 보험에 수술비 특약 정말 많습니다. 질병수술비 1호종, 1구종, 119대, 상해수술, 암수술, 관절수술, 척추수술, 심장수술, 인공관절, 기관절개, 충수염, 난치성, 화상, 중대한 상해수술, 열거만 해도 숨이 차죠. 자, 이걸 다 붙이면 보험료가 금방 11만원, 13만원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정말 이렇게까지 다 쌓아야 할까요? 실손보험은 기본적으로 입원, 통원, 치료비를 약관상 한도 내에서 보전합니다. 그리고 한도가 매년 다시 복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수술비 부담이 전혀 대비되지 않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실손은 쓴 만큼 보전이기 때문에 비급여 자기부담, 제한 항목, 갱신 구조를 감안하면 정액형 수술비를 적정선으로 붙여두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적정선이 중요합니다. 특약을 10개 붙였는데 한 번도 청구를 못하면 그건 보장이 아니라 지출이 되니까요. 그럼 수술비는 아예 필요 없다는 뜻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실손은 실제 쓴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이고 비급여 자기 부담이나 각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액형 수술비를 적정선으로 보완하는 전략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실무에서 효율이 좋다고 많이 이야기되는 게 바로 1호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이 특약 하나로 다양한 수술을 폭넓게 커버하는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수술비를 여러 개 붙이는 것보다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인 조합이 됩니다. 반면 18종이나 19종 수술비는 비급여 수술에서 제한이 걸리거나 질병 수술비 특약은 보장 금액이 소액이라 수백만 원 단위로 비용이 나왔을 때 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수술비는 많이 넣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핵심 특약을 깔끔하게 가져가는 게 목표입니다. 실손보험 플러스 1호종 수술비 이 조합만으로도 보험료를 낮추면서 보장을 더 명확하게 만드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해 관련 특약입니다. 특히 골절 진단비, 깁스 치료비 같은 특약들이죠. 실손보험이 있는 분들은 이 특약들이 겹치는 영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골절 진단비 50만 원을 받기 위해 매달 6,120원을 20년 동안 납입을 하면 총 납입액이 약 146만 원입니다. 그런데 골절을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은 분들도 많고 다쳤더라도 치료비 자체는 실손으로 상당 부분 보전됩니다. 깁스 치료비도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통깁스만 인정되고 현장에서 많이 쓰는 반깁스나 오픈캐스트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어 생각보다 청구가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고 상해 특약이 모두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해 위험도는 직업군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사무직, 주부, 교사, 공무원, 학생처럼 비육체직 중심 직군에 해당하면 상해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해 특약이 보험료만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직, 생산직, 운전직처럼 야외 활동이 많고 상해 노출이 큰 직업군이라면 최소한의 상해 대비는 고려할 만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항상 내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과실이면 상대 자동차보험, 내과실이면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실손, 업무 중이면 산재 등으로 처리되는 구조도 함께 존재합니다. 상해 대비를 정말 간단하게 하고 싶다면 여러 상해 특약을 하나하나 쌓기보다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특약 하나로 정리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사진처럼 상해 후유장애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애를 눈, 귀, 척추, 팔다리, 손가락, 관절 등 13개 신체 부위 기준으로 장애율을 평가합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사고 이후 장애가 남아있을 때 장애율이 3%만 넘어가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이후 척추 손상으로 신경 증상이 남아 10% 장애 판정을 받았다면 3천만 원 가입 기준으로 3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 사고로 인해 한쪽 팔이나 다리에 기능 제한이 남아 20%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에서 60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손가락 절단이나 관절 손상처럼 사진에 나와 있는 부위별 장애 역시 사고 원인이 명확하다면 장애율에 따라 반복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병으로 진행되는 장애는 이 특약의 주된 보장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 후유 장애는 어디까지나 사고 이후 장애가 남는 상황을 대비하는 보장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 상해 위험이 낮은 직업군
분이라면 불필요한 상해 특약은 과감히 줄이고 상해 노출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면 상해 후유장의 3% 이상 특약 하나로 핵심만 가져가는 방식이 보험 언박싱 관점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손보험이 이미 있는 분들이 굳이 중복해서 유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큰 특약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보험은 결국 미래 위험 대비지만 그 안에서도 꼭 필요한 것은 남기고 효율이 낮은 특약은 정리해야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 구조는 더 단단해집니다. 4세대 실손 기준으로도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되어 보장되고 통원은 회당 한도가 있고 연간 이용 횟수 제한이 있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2번은 연간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비급여는 자기 부담률이 더 높은 편이라 이 부분은 진단비나 치료비 담보로 보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또 하나 4세대 실손은 급여 영역에서 연간 자기 부담 한도 개념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비급여 영역은 자기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만 있으면 다 된다 이게 아니라 실손이 커버 못하는 구멍을 어디에 둘지 정액형 담보로 어디를 보완할지 그 균형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보시고 내 보험 점검하실 때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 드리고 갈게요. 첫째, 실손이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 입원 일당, 골절, 깁스처럼 실손과 겹치는 항목이 과하게 붙어 있는지 보고 셋째, 암 수술비처럼 조건이 수술로 제한된 담보가 많은지 확인하고 넷째, 사망보장은 내 가족의 현재 생애 주기에 맞는지 꼭 점검하세요. 이 4가지만 봐도 불필요하게 새는 보험료를 줄일 방향이 잡힙니다. 보험은 재테크가 아닙니다. 휴대폰 요금처럼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그러니 납입한 만큼 쓸모있게 작동하도록 중복과 비효율을 줄이고 핵심 담보 중심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저희 보험 언박싱은 32개 전체 보험사를 비교 분석하면서 각자 상황에 맞는 리모델링 방향을 현실적으로 잡아드립니다. 내 보험, 내가 내는 돈 대비 괜찮은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셨다면 지금이 점검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보험 제대로 뜯어보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언박싱 김영건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